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이런 담배꽁초 들어가 있는 거는 세척이 안 돼요. 재사용을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몇십 번 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한 8회 정도밖에 못 돌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다 쓰레기로 보지 이게 원 자재가 쓴다, 원 재료로 쓴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사랑TV의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공병상의 현재 취급수수료에 대한 현재 입장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앞에 서두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우리 약 한 120여 곳의 공병상은 아마 지난 한 3, 40여 년 동안 또 사회 저변에서 소비자가 배출하는 빈용기, 그러니까 공병이죠. 빈용기를 수거 선별해서 제조사의 그런 재사용률을 높이는 사회 공익적인 사업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물가 상승을 무시하고 낮게 책정된 취급수수료로 인해서 대다수의 공병상은 가족 모두가 이런 현업에 동참하여 최소한의 그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상은 이런 법적인 그런 지위와 유통 경로에서 배제되어 있고 또한 공병상으로 유입되어 있는 공병이 훼손되고 또 파손율이 높다는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그런 원인조차 왜 파손율이 많은지 그런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취급수수료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공병상의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환경부의 대안은 친환경적인 공익사업을 권장해야 할 정부의 입장을 역행하는 그런 부당한 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병상을 통해 유통되는 공병이 재사용률이 저하가 되고 파병률이 높다. 그런 환경부의 망각되는 언행은 급하게 넘에게 떠넘기기 위한 그런 수책일 뿐 어느 여건과 어떤 경로로 회수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그런 행정일 뿐입니다. 소비자가 배출을 할 때 공동주택, 아파트 등 왜 혼입을 해서 배출할 수밖에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법령을 정한 건지 도무지 생업에 종사하는 공병상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탁상 행정입니다. 따라서 공병상으로 유입되는 공병의 파쇄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공병 취급에 대한 홍보, 이런 무슨 계도 활동 이런 것이 부족했고 또 소비자가 불편 없이 아무 곳이나 소매점에 반환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매상이 그러니까 슈퍼죠. 슈퍼가 단지별로 하나씩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슈퍼마저도 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장 공간, 그 다음에 또 납품이 바로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반환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재사용 공병과 이런 모든 유리병은 우리나라는 현재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혼합을 해서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비자가 반환을 하고 싶어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의 범위에 상응하는 그런 소매점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리병과 혼입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경로를 거치는 공병의 특성상 사실 불결하고
뭐 깨진 그런 다량의 또 유리병하고 혼합이 되면 이에 따른 난입, 어지러운 거는 사실 지역 경제와 환경에 또 저해 요소로서 재사용률 그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에서는 공병상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공병상을 제외하고 도소매상의 도매수수료와 소매수수료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고 도소매 수수료를 지급하면 뭐 97% 회수율이 뭐 소매상으로 통해서 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 하에 정부에서는 공병상을 제외한 채 지금의 도매상과 소매상, 도매상과 소매상은 어떤 도매상과 소매상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뭐 3단계를 거치면 가정용 소매점 회수율이 뭐 97%가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공병상들 회수율이 뭐 3%밖에 되지 않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부에서는 가정을 했습니다. 뭐 3단계에 걸쳐서 뭐 1단계는 몇 프로, 뭐 소매상이 몇 프로, 공병상이 몇 프로, 뭐 2단계는 몇 프로.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3단계에서는 소매상이 97%를 반환을 할 것이고 공병상이 3%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병상은 전부 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증금 인상하고 소매수수료, 도매수수료를 책정한 것이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공병상의 회수율이 40% 후반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40% 후반대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3단계에 이르면 97% 소매상에서 하고 공병상에서는 3%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40% 후반대 이런 공병상이 지금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걸 보면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예측한 그 재사용병 회수율이 결국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십 년간 이어온 전문업인 공병상, 그 전문업인 공병상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런 정부의 행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0% 후반대의 회수율을 하고 있는 그 공병상은 뭐 도매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고물상과 재활용 수거업체를 뭐 소매상으로 인정을 해주면 도매상 수수료와 소매상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지금의 그 반환 장소를 불편함이 없도록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전국에 또 120여 군데의 공병상과 또 수십만 개의 고물상, 또 재활용 수거업체 이런 데를 해수 반환처로 인정을 해서 뭐 소비자 또는 또 취약계층의 반환 장소로 지정을 한다면 또 가까운 반환 장소, 포괄적인 여러 군데의 반환 장소로 인해서 회수율과 재사용률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관련 법계에는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리에 따른 종합소매업이나 음식료품 및 담배 뭐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딱 한정이 되어 있지만 특례로 뭐 충분히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조건을 명시해서
또 보다 나은 재사용률과 회수, 그리고 또 외국처럼 소비자가 반환하기 용이하도록 그런 규정을 뭐 정하지 말고 널리 포괄적인 그런 반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공병상으로 유입이 되면 뭐 재사용률이 떨어지고 파손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현재 입장에 맞지 않는, 애초에 소비자가 반환할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데서도 공동 배출을 할 때 같이 다른 유리병하고 혼입이 돼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도마저 우리 공병상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서 한 병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는 것 뿐인데, 마치 공병상에서 지 파손을 시키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부의 해인포 아닌가, 저희 공병상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반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반환을 하느냐, 또 그걸 수거하는 수거업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깨지지 않게끔 아파트에도 플라스틱 박스를 뭐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개선되는 문제를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공병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너네들은 없어야 된다, 너네들이, 그러니까 공병상이 다 파손을 일으키고 못쓰게 재사용률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뭐 공병상이 됐든 고물상이 됐든 재활용 수거업체가 됐든 전체적으로 똑같은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뭐 규정에는 딱 지정이 한정이 돼 있지만, 또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공의와 병의 환경사랑 TV에서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다룰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다뤄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결과, 또 외국처럼, 또 일본이나 뭐 독일처럼 재활용 선진국이 되는, 그로 인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번창하십시오.